자, 앞 영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하나 더 찍습니다. 보충 영상이죠, 보충 영상. 우선은 책에 나오는 문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선 이 책은 뭐냐? 최고의 나를 꺼내라. 스티븐 프레스필드가 지은 책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영화 300의 원작자예요. 이분이 쓴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죠. 이분이 자기계발서도 이렇게 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이 아마 품절일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작가는 알고 있지만 작가 지망생은 모르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글 쓰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다. 진짜 힘든 것은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는 것이다. 결국에 이 말은 뭐죠? 일을 한다는 건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척추가 하는 거죠. 엉덩이가 하는 거기도 하고요. 나는 일어나 샤워를 한다. 그리고 아침을 먹는다. 나는 신문을 읽고 이를 닦는다. 만약 전화할 곳이 있다면 수화기를 든다. 이제 나는 커피를 마시고 나서 행운의 워크 부츠를 신는다. 나는 내 조카 밀드레드가 준 행운의 끈으로 부츠를 묶는다. 나는 내 사무실로 향한다. 나는 컴퓨터를 켠다. 내 행운의 후드 스웨터는 의자 위에 걸려있다. 스웨터는 부적과 명찰이 달려있다. 부적은 내가 프랑스의 생뜨 마리 드라 메르에서 8프랑을 주고 집시에게 산 것이다. 그리고 명찰에는 라르고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라르고는 예전에 내가 꿈에서 보았던 인물이다. 나는 그 스웨터를 입는다. 내 사전 위에는 내 친구 밥 베르샌디가 쿠바의 미로캐슬에서 보내준 행운의 대포가 있다. 대포를 의자가 있는 쪽으로 돌려놓는다. 나는 대포에서 폭탄이 날아오듯 내게 영감이 날아오기를 바란다. 나는 뮤즈를 부르는 기도문을 웬다. 그 기도문은 흔히 우리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부르는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가 번역한 호머의 오디세이에 수록된 것이다. 내 다정한 친구 폴 링크가 내게 그 기도문을 주었다. 그 기도문은 내 아버지의 것이었던 커푸스 단추와 테르모필레에 있는 전투 현장에서 주운 행운의 도토리와 함께 책꽂이 근처에 놓여있다. 그때쯤이면 시간이 10시 반 정도가 된다. 나는 이제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한다. 내가 타자를 치기 시작하면 점차 몸이 피곤해지는 것을 느낀다. 나는 약 4시간 정도 일한다. 나는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한 줄도 써지지 않는 지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날의 일을 마친다. 나는 내가 쓴 모든 것을 디스크에 복사해 둔다. 그리고 그 디스크를 내 트럭 앞좌석에 있는 작은 박스 속에 넣는다. 만약 집에 불이 난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도망갈 것이다. 나는 이제 힘이 하나도 없다. 그때쯤이면 시간이 3시나 3시 반쯤 된다. 나는 사무실의 문을 닫는다. 나는 얼마나 많은 원고를 썼을까. 그러나 나는 내가 쓴 원고의 양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렴 어떤가. 나는 원고에 대해서는 더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주어진 작업 시간에 전념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오늘 할 일을 다 하는 것, 그 시간에 할 일을 다 하는 것, 그러면 된 것이다. 나는 저항을 극복한 것이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한 말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앞에 영상을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라는 것이죠. 내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잘 팔리건 못 팔리건 어쨌든 나는 그걸 하면 작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참 이런 이야기들이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내 신념과 의지가 그것으로 향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하찮은 평가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악플이나 댓글에서 나를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어떤 졸렬한 사람들에 의한 평가,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평가해 줄 것은 분명히 이 저자가 말한 것은 뮤즈, 어떤 나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신만이 나한테 평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의지가 저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신도 그걸 막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저걸 하고자 했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끝까지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성공이란 거는 랜덤이기 때문에 결국에 아무리 노력해도 빨리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으라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고 죽을 때 결국에 평가를 받는 것이죠. 남들이 저걸로 해서 잘 된다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죠. 결국 그건 나도 아니고 남들이 가기 때문에 갔다는 거는 결국에 남들의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의지로 가게 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되고 돈을 떠나서 내 마음이 가장 편합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돈에, 성공에
갑자기 그렇게 그거에 목숨을 매달고 그게 있을 때만 자꾸 그 일을 하게 될까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미디어나 언론에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니까 갑자기 나도 그 동일 선상에서 달리기를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고 나는 원래 이 길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남들이 그걸로 해서 너희들은 바보지, 너희들은 돈 못 벌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도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돈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쫓지 말라는 거고, 하다가 돈이 잘 벌리면 즐기면 돼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한테는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20대, 30대에는 체력이 건강해서 열정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몸으로 다 해치우려고 해요. 그리고 몸으로 해치운다는 건 뭐냐면, 그리고 열정이 있다는 건 뭐냐면 쉬지 않고 일을 폭탄처럼 쏟아 부어서 빠르게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랜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쏟아 부었다고 해도 오지 않으니까 계속 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저 작가의 그 문구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놓고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간으로 정확하게 행동을 했던 칸트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칸트는 아침 정확한 시간에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똑같은 시간에 책을 읽고 이런 행동을 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시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이 딱딱 그 시간에 산책을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이 내 앞에 가게를 지나가고 있으면 6시 반이다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였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고. 원인과 결과가 앞뒤가 완전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칸트는 글을 오래 쓰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체력이 그렇게 받쳐주질 않으니까 글을 쓰는 게 더 목표니까 그걸 위해서 체력 관리를 한 거죠. 체력 분배를 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체력이 어느 정도 그 한계를 알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조금의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책은 얼마나 읽고 일은 얼마나 하고 이걸 적당히 분배를 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작품 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자기계발서들이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키니까 성공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습관들을 하는 건 자연스럽고 지킬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아침에 모닝콜이 울리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분명히 시간을 정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그걸 억지로 따라 하려고 하면 아침에도 피곤하고 오후에도 피곤하고 계속 피곤하게 된 거죠.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그거를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거예요. 어떤 책 제목처럼 열정은 쓰레기인 거죠. 나를 과몰입하게 만들어서 내가 오히려 오버되게 해서 나를 푹 꺼져버리게 만들고 단기간에 포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다면 죽을 때까지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정했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다른 책에서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 용법도 좋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걸 하면서 그 근본적인 원리에는 성공은 복잡계니까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라. 어쨌든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중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포기할 것 같으면 이 영상을 다시 꺼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최근에 책을 쓰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출판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판사들은 대중적인 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이야기도 있죠.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 수익 그 구조를 모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 유튜브 수익이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자기 개발해서 하면 된다 이런 영상에서 벗어나서 제 솔직한 얘기를 하니까 구독자 수도 올릴 때마다 계속 감소해요. 듣기 싫은 방법을 기다려라 이런 방법들, 답 없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니까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30만원 40만원 밖에 안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도 그렇습니다. 책도 제가
대중적인 게 아니라면은 출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제 본성을 아는 이상 저는 또 제 스타일대로 쓸 것 같습니다. 약간의 대중적인 걸 가미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10년대로 밀고 나갑니다. 제가 영상을 그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외면받고 호응이 없다고 해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끝까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바이바이.